이런 의혹이 이어지는 중심에 김병기 의원실에서 해고된 뒤에 쿠팡으로 이직한 전 보좌관들이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박대준 쿠팡 당시 대표와 오찬 회동을 했었습니다. 이후 쿠팡에 재취업했던 전직 보좌관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 겁니다. 전직 보좌관들의 관련 입장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김병기 의원의 측근 내지는 아는 사람들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김병기 의원이 주시하고 있다. 그런 전화가 여러 번 왔습니다. 쿠팡 간 거 절대 김병기가 알게 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해코지할 거다. 10월 17일에 갑작스럽게 박대준 대표가 직접 저한테 해외 발령을 냅니다.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같은 날에 저와 같이 김병기 의원 출신이었던 분이 업무 배제를 받습니다. 회사에서 김병기 의원 출신이 또 누가 있냐라고 수배를 한 다음에 제가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한 2주 동안 업무 배제된 상태로 있었어요. 투명인간처럼. 정확한 표현은 채용 절차를 중단하겠다라고 통보를 했어요. 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그 폭로를 했다라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좌표 찍기를 했다는 그 전직 직원들, 또 쿠팡의 직원들, 요 내용을 지금 들으신 건데 오늘 한동훈 전 대표는요 이직한 직장까지 쫓아가서 밥줄꾼으로 해코지한 거라면서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직격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요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여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말하시겠어요? 전반적으로 뭐 부적절한 이러한 뭐 처신이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 문제를 조금 가볍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정청래 당대표가 어제 이제 취임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그 기자회견에서도 사건을 되게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국민 예.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하다.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의 입장이 금명간 있을 것이다. 뭐 약간 기다려보자는 취지로 이런 말씀을 좀 하셨기 때문에 예. 이 문제 관련해서 뭐 어찌됐든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 있었던 일들은 약간 좀 변명의 여지는 좀 없어 보입니다. 예,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현정 의원 그 김병기 원내대표의 대응 저렇게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저렇게 찾아가서 저렇게 했었다면 그러니까 전직 보좌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남의 밥줄은 끊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통 이 정도의 어떤 사안 중에서 한 가지만 나와도 네. 그동안 보면 국회의원들은 뭐 자기의 어떤 직을 내놓는다든지 그런 예. 식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뭐 네네. 최근에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있다가 예. 결국 보좌진들이 뭐 쓰레기 청소 치우고 뭐 등등 했던 게 밝혀져서 결국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금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원내대표직을 유지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 사안 자체가 보면 결국 본인이 지금 이 보좌진들한테 했던 여러 가지 갑질 문제라든지 예. 또 여러 가지 어떤 청탁, 뭐 대한항공이나 뭐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청탁 문제라든지 또 부인이 한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이 정도면 좀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데 문제는 본인이 그냥 의원들한테만 사과하고 오히려 문제를 즉 이 메신저들 즉 보좌진들의 문제로 지금 시환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정청래 지금 대표가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권력에 취하면 약도 없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거대 여당의 원내대표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본인이 친명의 핵심이라고 그러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정도의 일 가지고 나는 안 무너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국민들은 이 사태를 똑똑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당의 원내대표가 앞으로 하는 행위나 앞으로 하는 법안이나 이런 게 과연 신뢰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시간이 얼마 없다고 봅니다. 빨리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결단을 빨리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 얘기를 해주시고 메신저를 공격하는 대응 방법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그 민주당 그 원내사령탑인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정청래 대표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정청래 대표의 입장, 지금 상황에 대한 국민의힘의 분석 이걸 먼저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도 아마 고심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이 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 보좌진들과 폭로전 이어가고 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와 보좌진 간의 그런 폭로전이라기보다는 더 큰 그림에서 대통령실 그리고 당대표, 원내대표 사이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보이지 않게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민주당 삼선 중진이죠. 이 박주민 의원이 자신이었다면 당에 부담을 안 주는 방법, 방향 이걸 고민해 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그 다음 주에 김 원내대표가 간담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어떤 입장을 보일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글쎄요, 지금 뭐 거취 문제까지 포함된 것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정청래 대표가 전한 예. 두 분 간의 통화 내용을 보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의혹과 폭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일일이 대응하고 해명하는 것에서 더 추가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점에 대한 아마 우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대응을 하지 않고 뭐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른 대응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제 당 내에서는 여러 우려들이 있어서 과연 이 사안을 사과 정도의 입장 표명으로 사안이 지금 마무리될 수 있을지에 대한 또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전적으로 현재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판단의 몫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김병기 원내대표 본인의 판단의 몫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여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글쎄요 뭐 대통령실의 어떤 사인을 기다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격적인 이 폭로전이 이제 시작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상황을 조금 더 보는 것이 아무래도 뭐 당의 부담을 약간 더는 방향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다음 주에 있는 뭐 기자간담회, 뭐 예.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입장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낮은 자세로 아마 이제 뭐 사과 표명이라든지 그 위에 조치를 할 것 같은데 예. 아마도 더 이상의 뭐 폭로전이나 아니면은 더 뭐 위법 가능성이 높은 예. 아니면은 민심에 영향을 더 많이 줄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 더 나온다면은 상황은 뭐 사과 정도로는 뭐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